안녕하세요. 버지니 대표 남상엽입니다. 네. 주말 아침인데도 이렇게 다들 발표를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AI 기반 검색 서비스 구축기입니다. 이전 발표에서는 오픈소스를 이제 구축하는 부분에서 발표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실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오픈소스들을 어떻게 잘 찾고 잘 활용해서 서비스에 맞게 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명은 버지니이고요. 저희는 홈쇼핑 모아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집에 가셔서 이제 부모님께 혹시 홈쇼핑 모아 아시냐고 여쭤보시면은 부모님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제 홈쇼핑 모아 이전에 만들었던 많은 서비스들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 홈쇼핑 모아 서비스만은 아주 열심히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 실제로 국내 많은 사용자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지금은 현재 약 800만 다운로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운로드 받고 사용자들 많이 구매도 해주셔가지고 지금 연간 작년 기준으로 약 1,10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GS 홈쇼핑 소프트뱅크 벤처스로부터 총 70억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저희는 제가 창업을 한 게 이제 10년 됐는데 2007년도에 그 포항군대 연구실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08년도에 트랙이라는 세계 검색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드물게 이제 1위를 했고요. 그때 1위를 한 이제 전문가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은 거래액을 달성했지만은 처음에 저희가 서비스 출시했을 때는 그 1년 거래액이 이제 6억 원에 불과했고요. 이게 1년 후인 2014년에는 116억, 2015년에는 397억, 그리고 작년에는 1114억으로 이제 멋있는 J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서비스 홈쇼핑 모아인데 이제 홈쇼핑 모아라고 해서 그 검색 안에 있는 상품들이 이제 홈쇼핑 상품들만 있을 거라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홈쇼핑 모아 서비스 열어보시면은 뭐 국내 GS, CJ, 현대, 롯데 이런 대형 홈쇼핑 사들은 물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뭐 G마켓, 11번가, 옥션 이런 또 SSG 이런 중대형 닷컴까지 모두 이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억 건의 상품 데이터를 세김 및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공유할 내용은 이런 1억 건의 상품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검색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인텔리전트한 검색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물론 이거를 모든 기능을 저희가 다 개발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할 내용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여러 좋은 오픈소스를 잘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서비스에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홈쇼핑 모아 서비스를 출시하고 나서 초기에 맨 처음에는 이제 검색 기능이 아예 없었고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이제 의논을 하다가 우연히 뭐 되게 간단하게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만든 거는 되게 미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었냐면은 처음에 만든 건 단순히 그 사용자들이 홈쇼핑 모아서 쿼리를 입력하면은 그때 뭐 GS, CJ, 현대 이런 쇼핑몰들에 똑같이 검색을 날려서 그 검색 결과가 단순히 취합한 형식으로 메타 검색이죠. 이런 식으로 개발도 뭐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개발을 해서 일단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자들이 반응을 봤습니다. 저희는 되게 적은 시간으로 가볍게 개발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그 통계 수치를 보니까 사용자들이 그 어떤 기능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용률을 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뭔가를 만들 때 우리는 막 이거 엄청 좋을 것 같으니까 뭐 몇 달간 뭐 개발해가지고 딱 만들고, 근데 막상 만들면 사용자는 안 좋아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린한 그런 서비스 개발 방법인데, 처음에 만든 거는 사용자들 필요한 아주 간단한 핵심 기능만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사용자들 반응을 봐서 반응을 보는데 이게 되게 많이 쓰이네, 이런 충분히 이 기능을 잘 개발하는데 리소스를 투입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고 나서 자체 검색 엔진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기능으로서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뭐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기능으로만 의미가 계속 있다가 한 1년 좀 지나고 나서 어떤 뭐 쇼핑몰에서, 홈쇼핑사에서 여기다가 우리가 광고를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들어오고, 또 그거를 저희가 잘 비즈니스화 시켜가지고 계속 이제 고도화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그 수익 모델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가치까지도 판단하고 나서는 자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상품 검색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회사에서 그 가지고 있는 기술인 이제 AI 기술까지 접목을 시켜서 고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 기술에 얼마큼 더 고도화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실제 그런 뭐 사용자의 반응, 그 사업적인 판단,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던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오픈소스 쓰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전부터, 그 당시에도 루신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이거는 많이 쓰이고 있는 엔진이고요. 그때 이제 루신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당시에 뭐 오픈소스 검색 엔진을 한다 하면 거의 뭐 단연 루신 할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서비스들은 이제 루신으로 막 자바로 막 열심히 막 개발을 했는데, 그게 뭐 혼자 개발할 때는 그냥 뭐 신나게 개발하는데, 막상 이거를 뭐 누구한테 뭐랄까 인수인계 핸들할 때 그럼 뭐 인수인계도 좀 어렵고, 실제 뭐 코드가 굉장히 좀 복잡해져서 그 본인이 유지보수 하기도 어려운 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깃허브에 그 트렌딩이라고 해서 뭐 최근 하루, 일주, 월간 어떤 오픈소스가 뭐 핫한지 보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종종 들어가 보거든요. 종종 들어가다가 우연히 이제 일라스트서치라는 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은 막 일라스트서치 뭐 한국 그 지사도 생겨서 영업도 하고 되게 사람들을 많이 쓰고 유명해졌는데, 4년 전에는 거의 쓰는 회사가 아마 저희 말고는 거의 없을 정도로 완전 초기였는데, 이 당시가 일라서치 이제 0.9 버전, 아직 1.0 되기 전이죠. 이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하고 나서 혹시 이게 뭔가 해서 막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이제 이거 관련된 포스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 이 검색에서 실제 설치, 색인, 검색까지 5분 만에 걸린다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루신 가지고 할 때는 되게 하는 뭐 설치하고 세팅하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해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설마 진짜 얘네 그 포스팅에 나온 것처럼 5분 만에 이게 될까? 전혀 믿기지가 않았는데 막상 똑같이 해보니까 진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혁신이다. 이거 검색 엔진을 5분 만에 설치부터 색인, 검색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동을 받고, 이때부터 이걸 썼는데요. 근데 이 일라스트서치라는 게 그 완전 새로 나온 게 아니라 루신이라는 그 핵심 엔진을 이제 기반을 해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루신이라는 거는 자동차의 이제 엔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라서치는 엔진이라면은 그거를 이제 뭐 실제 편하게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많은 회사들에서 일라서치를 쓰고 있죠. 그리고 당시 그 일라서치보다 먼저 나왔던 걸로 솔라라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루신이라는 게 되게 설치하게 쓰고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기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해줘야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솔라는 그걸 나름 뭐 간단하게 해준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되게 복잡했고요.
근데 이제 일러서치가 혁신적으로 이거를 간편하게 만들어져서 지금은 뭐 솔라보다는 대부분 이제 일러서치를 써서 많이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검색 엔진에 대해서 어떤 엔진을 쓸지가 결정되는데, 그러면은 이 엔진을 그냥 설치해서 쓰면 끝이냐? 쓰면은 일단 뭐 돌아는 가는데 뭐랄까 성능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색을 전공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도메인 지식에 따라서 이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검색 엔진에서 필요한 이제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첫 부분이 이제 언어 처리가 되겠습니다. 언어 처리를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그 우리 사람은 그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이거를 의미 단위로 여기까지는 묶고 띄고 묶고 띄고 이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판단하는데, 기계는 기계한테 그냥 던져주면은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일라서치에 이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그 언어 처리를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단어를 이제 토큰화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자동 띄어쓰기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버지니 트로피라는 단어가 있다 했을 때 의미적으로는 버지니랑 트로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라서치에서 이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거는 이제 바이그램이라는 건데, 바이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컴퓨터가 어디까지가 이제 같은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두 개씩 겹쳐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버즈, 즈니, 니트, 트로, 로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저장도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하면은 물론 나오긴 하겠죠. 이걸 똑같이 넣은 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니트라고 검색했을 때 이거를 이제 의미 단위로 니랑 트랑 이제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검색이 돼서 뭐 의도치 않은 검색이 결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언어 처리가 그 검색에서 일단은 기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듈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형태소 분석기가 많이 오픈소스 된 게 많이 나와 있어서 뭐 이런 지식이 특별히 없으시면은 뭐 파이썬의 코어 NLP라든가 여러 오픈소스 쓰셔도 되고요. 근데 그걸 이제 상용으로 쓰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상품이고, 뭐 아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음식일 텐데 그 도메인마다 그 기존 오픈소스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소 분석기라서 좀 부족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이런 언어 처리 모듈 세그먼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세그멘터를 개발할 때 일단은 이제 이런 띄어쓰기라든가 뭐 형태소 분석기 같은 거 개발할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CRF 뿔뿔이라는 이제 오픈소스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컨디셔널 랜덤 필드라는 거고,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그 세그멘터를 개발했고요. 개발하는 원리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그 띄어져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상품명들이 있고, 그리고 병렬로 띄어져 있는 상품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어떤 상황일 때는 띄고 안 띄고를 이 두 개의 페어를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썼던 오픈소스는 이제 CRF-뿔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썼던 거는 거의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 바이LST CRF라는 좀 더 딥러닝 기반의 그런 세그멘터로 오픈을 써서 세그멘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든 다음에 그 검색기에 좀 손쉽게 쓰려면은 그 플러그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그멘터를 만든 후에 일라스토시 플러그 형태로 개발했고요. 이거 개발할 때도 기존에 그 아까 말씀드린 코어 NLP 같은 거를 또 일라스토시 플러그에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손쉽게 하는 방법은 기존에 좀 가장 비슷하게 되는 걸 보고 그거를 자신이 하려는 거에 맞춰가지고 변형해서 개발하면은 좀 더 손쉽게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세그멘터가 됐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뭐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냥 기본으로 쓰는 회사가 제가 봤을 때 태반이고요. 근데 세그멘터만 제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근데 이제 좀 더 훌륭하게 되려고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성능평가란 건데, 그러니까 성능평가라 하면 뭐냐면은
현재 만들고 있는 엔진이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한 이제 기준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 있으면은 어떤 랭킹에 사용된 여러 요소들 가중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엔진을 만들다가 어떤 부분 수정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성능 평가 없으면은 쭉 다시 이제 주요 쿼리별로 잘 되는지 또 다 봐야 돼요. 수정하면 또 봐야 되고 이거를 이제 자동화하는 거죠. 저는 약간 이런 성능 평가가 우리 개발자들이 그 TDD나 이제 그런 테스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TDD나 테스트도 어떤 로직이나 이거 리패턴을 했을 때 변경된 거가 문제 없는지 쭉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성능 평가도 어떤 그 모델에 대해서 수정했을 때 이게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는지 그 주요 데이터들에 다 평가를 해서 단번에 볼 수 있게 돼서 됩니다. 그래서 개발도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안정적인 성능도 낼 수 있게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뭐 검색이니까 그 주요 쿼리들에 대해서 어떤 검색 결과들 나오잖아요. 이 결과들에 대해서 뭐 어떤 결과는 뭐 굉장히 쿼리에 관련이 높다. 하이 렐레먼트, 논 렐레먼트. 또 어떤 결과는 이건 스팸 같다. 스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더 그 검색 결과에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 이제 NDCG라는 검색에 쓰는 기법이 있는데 이런 걸 써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건가 해서 열심히 이제 실제 쿼리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역시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초기에 진짜로 나왔던 문제였는데요. 이제 우리 검색 엔진에서 이제 노트북이라고 검색했는데 그 검색 결과 중에서 상위에 노트북 받침대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뭐 많이 샀고 클릭도 많이 했던 어떤 노트북 받침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 키워드는 저 상품의 명예 노트북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사람이 생각하는 맥락은 진짜 쓰는 노트북을 원하는 거지 받침대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받침대를 원하는 거면 실제 노트북 받침대 입력했을 거고 이렇게 원하지 않는 맥락의 결과 나오는데 이게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커리의 카테고리 노트북이라 했으니까 노트북 카테고리 상품만 검색어가 나오는 걸 이제 원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커리의 카테고리랑 상품의 카테고리를 이제 비교해야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상품 카테고리 분류 엔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발표의 내용의 흐름을 보시면은 저희 약간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뭐 기술이 있으니까 이 기술을 쓰기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접근이 아니라 서비스를 잘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각 과정상에서 이게 필요하다 했을 때 실제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카테고리 이런 상품 카테고리 분류 엔진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것도 당연히 이제 오픈소스의 힘을 잘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한 3, 4년 전에 그 해외 파이콘 거기 자료를 좀 보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뭐 대부분 발표자들이 다 이제 이거 가지고 뭔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살펴를 봤는데 이거는 그 파이썬을 이제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데 브라우저에서 각 중간중간 상태값을 보면서 실행하고 디버깅하고 약간 그 어떤 리서치, 연구 쪽에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이 분류기는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그 사이킨런의 그 SVM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그 분류기를 만들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는 저희가 구축을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초기 버전이고 현재는 그 이제 딥러닝이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실제로 딥러닝이 이런 분류기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나온 토치의 그런 딥러닝 피처를 추천하는 기술을 써서 좀 더 고도화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1억 개의 상품에 대해서 그 수천 개의 카테고리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그런 분류 엔진으로까지 개발을 했고요. 실제로 그 저희가 좀 중요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카테고리를 분류하기도 해요.
그 검수를 하거나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한 3, 4천 개의 카테고리를 사람이 그 이미 기계에 해놓은 거를 수정한 식으로 분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두세 명이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한 달을 해야 한 3천 개 그 정도 카테고리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카테고리가 뭐 한 10개 있는 것도 아니고 수천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의 그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작업인데요. 이거를 이런 오픈소스에 있는 머신러닝 기술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뭐 하루에 뭐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상품을 다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카테고리 분류까지만 해도 네, 뭐 그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검색 엔진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AI 기술을 더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러닝 투 랭크라는 기술입니다. 예를 이제 쿼리가 있고 상품 간에 이제 카테고리 매치 점수라는 그런 어떤 랭킹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상품의 뭐 구매라든가 클릭이라든가 뭐 되게 많은 그런 상품과 쿼리랑 관련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어떤 거는 가중치를 얼마 두고 어떻게 주고 이렇게 할지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다 사람이 일일이 해보고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냐? 또 어떤 두 개 가중치가 또 상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검색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 이제 러닝 투 랭크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각 그 랭킹 요소들을 그 성능평가가 있고 그 어떤 랭킹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했을 때 그 요소들에 대한 그런 가중치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AI로 최적화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홈쇼핑 모아에서 쓰였던 실제 검색 엔진을 초기 개발부터 AI 기술로 하나씩 이제 어떻게 고도화를 했는지 설명을 이제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뭐 어떤 쇼핑몰에 이제 푸시가 하나 왔습니다. 푸시가 와가지고 그게 이제 뭐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거였어요. 뭐 드론 이런 거였는데 그걸 보고 가격도 싸네. 그래서 살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상품을 막 열심히 막 쳐가지고 실제 보니까 뭐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 상에서 이런 상품 정보 보는 게 너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어떤 정보를 가격이라든가 뭐 비교하는 그런 정보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캡처해서 하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캡처해서 이거에 대한 뭐 가격도 비교하고 뭐 정보도 보려면은 이거를 또 찾아야겠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찾아지? 그 생각하다가 이거를 그러면 상품 이미지로 상품을 검색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어떤 상품 이미지로 그 상품을 찾는 그런 검색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2015년이면 이제 3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뭐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기법들을 써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다가 어떤 거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또 어떤 거는 뭐 정확도가 떨어지고 뭐 그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도 그 2015년 16년부터 이제 딥러닝 기술들이 발달하고 거기서 그 이미지의 그 훌륭한 그런 피처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발견됐고 또한 이런 이미지로 이제 상품을 찾을 때 보면은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실제 카메라로 찍었을 경우 보면은 이 이미지 안에 이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그런 여러 노이즈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영역을 찾고 그다음에 그 찾은 거 가지고 검색을 해야
더 정확한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아니면 이제 이 옆에 노이즈들이 포함돼서 좀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안에서 그 상품 영역을 찾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이미지에서 피처 추출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 토치에 뭐 저희가 약간 커스텀한 어떤 구조를 써서 그 이미지 상에서 이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피처들을 뽑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게 이제 CNN이라고 해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에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주로 좀 이미지처럼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쓰이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약간 커스텀해서 저희가 일단 추출하는 걸 만들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이미지 상에서 그 상품 영역을 찾는 거를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페스터 RC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해서 이 모델을 사용하고 또 네트워크는 이제 저희한테 맞는 거를 잘 수정을 해서 디텍션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고 상품 정보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일러 서치를 통해서 상품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보이면은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요, 이 이미지의 어떤 박스 영역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각 그 레이어를 타면서 이제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이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이제 피처를 추출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써서 실제 이제 테스트 서비스도 계속 하다가 이제 2007년도에 사핑이라는 이제 서비스로 출시를 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네이버에서도 스마트 렌즈가 나왔잖아요. 네, 저희는 좀 더 앞서서 거의 한 4개월 전에 먼저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쇼핑사 중에서 그 전체 그 카테고리 상품을 검색하는 걸로는 이제 국내 최초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히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품을 찍으면은 이 상품이 영역을 찾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이고 가격을 비교하고 할 수 있게 찾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약간 상품 이런 형태만 있다 하더라도 이거랑 이제 비슷한 형태와 실제 비슷한 상품을 찾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비슷한 모양의 실제 상품까지 찾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품 영역을 찾고 실제 살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상품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건 좀 더 어려운데요. 이런 거는 어떤 마크도 없고 형태만 보고 이거랑 같은 상품을 찾게 되고요. 이렇게 어떤 이미지로 상품을 찾는 것 같은 경우에 미국의 아마존에서도 뭐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 그 일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에서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기술로서 저희도 그런 해외 업체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그런 기술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어떻게 잘 활용하면 될까라고 볼 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오픈소스가 뭐가 있는지를 보려면은 그 실제 GitHub 트렌딩에서 주기적으로 오픈소스를 봅니다. 어떤 괜찮은 오픈소스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걸 보냐면은 막상 실제 어떤 걸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서 못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영역에는 어떤 오픈소스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거나 뭔가를 할 때 이걸 할 때는 이런 게 있었지라는 걸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뭐 아주 뭐 4, 5년 전에 뭐 도커라든가 키바나라든가 되게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걸 통해서 도입하게 됐고요. 이렇게 알게 되면은 실제로 뭔가 서비스나 이런 거 해 나갈 때 명확한 니즈가 있을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그나친 거랑 실제 서비스화 시키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실제 서비스에 적용을 해봐야
이거가 진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괜찮은 건지 또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쓰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 분야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수정하거나 뭔가 업그레이드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앞에 보여드린 것들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들을 많이 썼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련된 지식을 미리 공부하고 알고 있으면은 실제 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픈소스가 그냥 갖다 쓰는데 좀 쓰기만 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실제 이거를 그 내용을 고쳐서 자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할 정도의 실력을 키우는 거가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버지니에서 많은 개발자들을 뽑고 있는데, 버지니 지원하시면 이런 과정들을 모두 한 번에 하실 수가 있고, 지금 학사, 그러니까 산업기능요원, 석사, 전문연구원 모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